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담 목표, 그죠? 이제 상담을 함으로써 우리가 계약까지 다 하고 이제 상담을 목표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 먼저 목표를 정할 것인가, 그죠? 이제 순차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죠? 해결 중심 단기 상담 목표는 뭐래요? 지금 여기 270쪽 맨 밑에 보면 내담자와 내담자의 가족이 이미 가진 강점과 강점 자원이 많이 나오네요. 그죠? 어, 내담자와 내담자의 가족이 이미 가진 강점, 그다음 자원을 활용하여 자신의 건강한 특성을 발견하고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죠? 해결 주식 단기 모델보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미 가족들, 내담자, 내담자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자원을 활용해서 자신의 건강한 특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의 스스로의 문제를 고칠 수 있게, 스스로 고칠 수 있게끔,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강점과 자원을 활용해서 건강한 자신의 특성을 발견하는 거. 그러니까 좋은 쪽에, 긍정적인 쪽에 건강한 특성을 발견하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고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단기 해결 중심의 상담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는 처음에 간단하고 단순해서 목표를 쉽게 이룰 수 있도록 성취감이 있어야 되니까 목표가 어떻게 돼? 그 이룰 수 있게끔 그 해결점이 쉽고 간단해서 우리가 잘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결 중심 단기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그죠? 클라이언트가 설정할 수 있는 목표 설정 과정을 돕는 것을 치료자의 중요한 역할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 목표 설정 시의 원칙을 한번 봅시다. 보면은 내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베스트, 퍼스트 베스트죠. 그러니까 내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거죠. 내 남자가 가장 중요해서 목표로 하는데 이게 뭐다? 상담자, 여기서 상담자의 관점이 아닌 내담자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아이가 말대꾸를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사가 뭐라냐면 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달라지기를 바랄까요? 아들, 아들은 뭐 엄마가 자꾸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대꾸 줄이기가 아닌 서로 존중하는 대화 만들기가 모두에게 중요한 목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존중, 그러니까 말대꾸를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 따라주길 바라는 거죠. 근데 엄마는 자꾸 혼을 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지금 업자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해줘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는 소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목표로 하고 두 번째는 내담자가 성공 가능한 것을 그죠? 불가능이 아니라 성공 가능한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야 지금 목표는 가족 모두가 더 친해졌으면 좋겠어. 요즘 다들 피로국밥이잖아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밥 먹을 새도 없고 저희가 그래요. 딸이 시집가고 남편은 남편대로 뭐 사업한다지만 사업은 잘 안 되고 아들은 이제 고시 공부하러 지금 노량진에 가 있고 그러니까는 그 식구들 같이 밥 먹을 새가 없고요. 어느 이벤트 있는 날 그죠? 어떤 뭐 누가 생일이다거나 추석이나 설 연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임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 가능 목표는 일주일에 한 번 가족과 함께 30분 동안 와 일주일에 한 번? 한 번도 될까 말까. 근데 여러분 중에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가족과 함께 30분 동안 산책하게 하고 계신다면 진짜 행복한 저는 가정이라고,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구체적이고, 행동으로 변화 가능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그죠? 목표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연한 목표는 어떻게 돼 있어? 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어떤 부모, 더 좋은 부모랑 어떤 부모를 말해? 이건 막연한 거예요. 그죠? 아침에 아이를 학교로 다 데려다 주며 사랑해라고 말해. 이거는 구체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것을 명확한 것을 목표로 해라.
라는 말을 알았습니다. 그부터 세 번째는 구체적이고 행동으로 변화가 가능하고 명확한 것을 이거지. 없는 것에 연연을 하지 말고 있는 것에 그러니까 없는 것에 얘는 연연하니까 내가 부잣집 딸로 태어났더라면 만약에 저도 진짜 뭐 뭐 사업적으로 도산해가지고 그런 집안의 딸이 아니라 진짜 아주 그냥 중견 기업의 딸로 태어났으면 저도 되게 도도하고 뭐뭐 했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는 없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죠. 한번 보시죠. 없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있는 것에 관심을 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우린 대화가 전혀 안 돼요. 상담사, 대화가 잘 된 적은 없었나요? 그랬더니 휴가 때는 나름 잘 지냈어요. 휴가 때 나눴던 대화 방식을 한번 해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를 바쁘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건성으로 듣고 영혼 없이 듣고. 근데 휴가 때는 어떻게 조금 더 릴렉스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상대방하고 눈도 마주칠 수가 있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거 하고 있나를 또 귀에 들어오겠죠. 바쁠 때는 서로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좀 더 시간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휴가 때 나왔던 대화 방식 평소에 조금 시도해봐라. 그러니까는 좀 더 현실적으로 시간을 가져라. 그런 소리죠. 다섯째는 뭐, 목표는 중요시하지 않고 시작으로 간주한다. 목표는 그 시작이 내가 목표 설정했을 때 이게 바로 가고 가는 거다. 스타트 그죠? 우리에게 하루에 한 번 괜찮니? 라고 물어보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어땠어? 그래서 그 행동이 계기가 되어 더 많은 정서적 교류로 이루어진다. 그런 거예요. 일상 생활에서 성취 가능하며 현실적인 것을 목표로 한다. 그죠? 명확한 것을 목표로 하고 현실적인 것을 목표로 한다. 맞벌이 부부. 저녁 식사를 매일 가족이 함께 하자. 그랬더니 일주일에 두 번 가능한 날 어떻게 저녁 식사를 매일 가족과 함께 식사해요?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취 이루어질 수 있는 걸 갖다가 실현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약속을 하자는 거죠. 목표를 하자. 일주일에 두 번 가능한 날을 저녁을 같이 먹기로 하자. 일곱 번째는 목표 수행은 힘든 일이라고 인식시켜 목표를 성취했을 때 인정해주고 칭찬해 줘야 된다. 이건 엄마가 소리 지르지 않고 말한 날이 있어요. 어머, 그러니까 소리 지르다가 어느 날은 안 한 날도 있대. 그랬더니 그건 가장 정말 큰 변화예요. 엄마, 그날을 위해 노력하신 거죠? 그래서 가족 모두가 작은 변화도 의미 있게 인식하고 맨 소리 지르고 화를 내다가 어느 날은 화를 안 내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작은 변화다 이거죠. 그래서 성공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뭐래요? 지금 여기서 274쪽에 상담의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먼저 내담자가 원하는 게 뭔지 이걸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 설정과 내담자의 욕구, 니즈가 뭔지를 그 니즈 파악을 먼저 하고 나서 목표를 설정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시작하기 전 어떤 유형의 내담자가 이곳에 와 있는지 파악하고 그 관계의 본질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원인 파악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본질적인 파악을 잘 하자. 그래서 내담자의 가족 구성원과 내담자의 관계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제. 그래서 불평등과의 관계는 뭐예요, 지금? 위한, 그죠? 나를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 그래서 상담자는 이해와 공감을 표현하고 내담자의 잘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칭찬해야 된다는 거죠. 어, 불평의 내담자는 여기서 뭐래요? 밑에 보면 내담자는 치료 과정 중 고객 역할로 변화할 가능성이 큰 거야, 지금. 내담자는 고객 역할로 변할 가능성에서 자신의 희생자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자가 상담할 수 있는 고객이 됩니다. 그래서 불평형의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관찰자 역할에 머무르기 때문에 메시지를 주는 경우, 또 과제를 주는 경우, 이제 불평이 된 내담자는 사고와
관찰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 공무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법원이나 직업훈련이나 보호관찰관, 학교 등에 의해서 상담자를 찾는 상황에서 비자발적인 내담자죠. 그래서 제가 고향지원에 법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에서 몇 년간 이제 활동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휴대폰을 훔쳐가지고 쉼터에 들어가 있는 중학생을 한 명을 제가 맡았는데 제대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쉼터를 전전하고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사하고만 대화를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다가 중지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형과의 관계는 이런 데서 보내져서 상담이 이루어진 거는 조금 힘들어요. 변할. 그래서 잘 해야만 나중에 고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치료의 필요성이나 문제 해결의 동기가 약한 내담자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지금 내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잘 인내심을 갖고 받아들여야 돼요. 방문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누구에 의해서 이런 관계가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상담받으러 그래서 문제 해결의 그 의지가 약해요. 그래서 이런 내담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의사를 존중하고 긍정적인 면만 어떻게 돼서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받아들여라. 그래야만 상담자로부터 이해를 받고 신뢰감이 형성되면 그 다음에 내담자는 고객으로 치료할 수 있는 고객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형과의 관계는 뭐가 있을까요? 음, 내담자 스스로 본인과 관련된 치료 목표를 표현하고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많은 방법들을 제시하는 내담자예요. 그러니까 내담자는 본인과 그죠? 지금 고객이 돼서 왔어요. 이건 자기가 스스로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본인과 관련된 치료 목표를 표현하고 자신의 행동을 보다 잘 변화시키는 많은 방법들을 제시하는 다음.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이 찾아왔기 때문에 협력적이고 긍정적인 치료 관계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한 고객형은 어디에 좋은 관계로 발전이 가능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어떻게 돼요? 거듭될수록 신뢰감이 형성이 되어서 상담의 중간 또는 끝부분에 이르러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 동의한 해결 목표와 기대감이 가져진다면 이들은 어떻게 돼? 고객형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상담 과정 및 치료 기법.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은 가족 중심의 접근 방법을 택하는데죠. 단기가 가족 중심, 가족의 개인을 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나를 또 한번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치료자는 가족 구성원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그들의 진정한 욕구와 목표에 초점을 맞춰 상담을 진행하고 이를 위해 긍정적인 라포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 관계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관계 형성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라포 형성. 라포가 이루어진다 그러죠. 어디 갔는데 어떤 교수님이 라포를 갖다가 우리 한글로 해서 라포트를 쓰고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저보다 한 10살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랬더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학생들한테 다시 무슨 강의를 하다가 발레 우리가 발레 있잖아요. BALLET. 그래서 발레 이렇게 BALLET 쓰고 이 T가 묵음이다. 그래서 그러면 라프트도 어떻게 될까? 이 T가 묵음이 되겠지? 하고 그냥 살짝 건드려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포트에서는 T가 묵음이라 라포예요. 라포. 그래서 긍정적인 라포가 형성돼야 하고 공감적이고 협조적인 관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해결 중심 단기 상담에서 치료자가 가족 간의 협력하여서 그죠? 협력하여서 최소한 서로 가족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져서 세상의 상당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믿음과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상담 과정을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은 여기서 팀 접근을 선호하고요. 팀의 일반경, 그래서 전체적인 관찰, 비관찰. 그래서 가족 체계의 영향과 가족의 반응을 분석한다. 그래서 어, 여기서는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은 MRI 단기 치료에 영향을 정신건강연구소의 단기 치료에 영향을 받은 5회기에서 10분 정도의 측근 기간이래요. 그러니까 10번 정도. 그죠? 일주일에 한 번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일주일에 두 번씩 상담을 한다. 그럼 한 달 반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한 달 반 정도. 각 회기는 1시간 정도이고 마지막 10분은 메시지 작성과 과제를 부여해서 네 스스로 한번 해결해 봐라 하고 과제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회기에서 정도도 괜찮은 분기니까 분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메시지 작성과 전달은 그죠? 메시지 작성과 전달은 이 모듈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고 구체적인 상담의 진행 방법과 절차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과정. 상담 구조와 절차 소개. 이건 뭐야? 상담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상담소의 기능, 절차, 일반경의 사용 등을 설명한 후 논하. 그죠? 여기서는 상담, 여기서 뭐라 그러죠? 치료자는 첫 상담 이전에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좀 많은 걸 알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상담 이전에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만 얻어서 선입견을 최소화해야 돼.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은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정보만 입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팀이 상담에 참여한 사실과 상담소의 기능이나 절차 일반의 사용 등을 설명하는 녹화에 대한 이제 녹화가 들어갑니다. 상담을 하게 되면 우리가 녹화를 해요. 그래서 녹화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 많은 가족들이 팀과의 만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담의 마지막에 한 명 이상의 대표를 가족 구성원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또 적절하고요. 그다음 문제 진술은 치료자의 질문은 어떤 도움을 어떤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내담자 여러 개의 문제가 존재한다면은 어디에서 우선적인 문제부터 다뤄줘야 되겠죠. 그죠? 가족 구성원이 여기서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치료자는 개입 가능성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특정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상황을 파악하고 상담의 방향을 정할 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문제 진술은. 그러면 276쪽의 예외 탐색은 또 뭐예요? 이 단계에서는 뭐래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탐색하고, 그죠? 문제가 없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탐색하고, 그 가족이 그 예외 상황이 어떻게 일어나게 할 수 있는지를 찾는다. 예외란 뭐예요? 지금 여기서 적어도 가족들에게 어떤 새로운 변화를 제공하고, 어떤 것이 잘 되고, 어떤 것이 잘 되지 않는지 것에 대한 차이를, 예외란 어떤 것이 잘 되고, 어떤 것이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차이를 알게 해주는 게 예외 탐색이에요. 근데 목표 설정은 변화의 과정, 그죠? 변화의 과정, 문제 해결의 시점, 상담 종료 조건 등을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것은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 상담 목표 설정에 있어서 변화의 과정이나 문제 해결의 시점이나 상담 종료 조건 등을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은 전문가가 평가를 수행할 때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추후 서비스 제공, 그다음에 결과 평가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해결책 정의는 뭐예요? 해결책 정의는 가족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모호하고 광범위한 답변을 제공하고요. 그러니까 모호해. 근데 치료자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물어보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답변이 모호해. 너무나
포괄적으로 답변을 제공하면은 이 치료자는 어떻게 접근할지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치료자는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물어봄으로써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결책 정의는 그렇고, 그래서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상태로서의 대안적인 미래를 이야기함으로써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불가피한 변화의 예상을 할 수 있도록 불가피한 변화의 예상을 또 돕는 거죠. 그죠? 예측 불가한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변화의 예상을 할 수 있는 것도 돕는 것이 메시지 작성은 뭐예요, 지금? 상담 후 치료자는 팀과의 자문을 위해서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문 시간의 목적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해요. 대체로, 자문 시간에 지금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죠. 그래서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10분 정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다음에 것들은 뭐가 있느냐 봅시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탐색한다. 도움이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문제 상황에 대한 예외를 찾는다. 그죠? 세 번째 예외 탐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외 탐색, 가족들에게 제공하고 어떤 걸 제공하고 어떤 걸 제공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예외 탐색. 문제가 이미 지나간 것이라면 가족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상상한다. 그 다음에 치료자와 함께 가족에게 건네줄 메시지를 만든다. 그래서 이 메시지 작성은 어떻게 할 것이 탐색하고 예외를 찾고 무엇을 할 것이 상상해보는 메시지, 치료자와 함께 건쪽에 둘 메시지를 만든다. 메시지 전달은 팀과 50분 정도 의견을 나눈 후 치료 다시 공식적인 개입을 하죠. 그래서 신속하지만 예의를 지켜서 상담을 끝낸다는 거죠. 근데 치료 기법, 기본적 치료 기법에서 상담자의 비언어적인 행동, 그 다음에 내담자가 사용하는 핵심 언어가 뭔지, 그 다음에 개방형 질문, 그 다음에 폐쇄형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담자의 비언어적 행동은 진지하게 자신의 발언을 듣고 있는지를 언어적 반응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반응을 통해서도 평가한다는 거죠. 그죠? 지금 내가 말하는 걸 지금 내담자가 잘 듣고 있는지 언어적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행동, 지금 상담자가 눈빛이 어떻게 되면 막 초조하게 굴러간다거나 뭐 어깨를 들썩든다거나 손가락을 갖다가 막 이렇게 비비작거린다거나 그다음 물어뜯는다거나 이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가 사용하는 핵심 언어는 자아 존중을 표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핵심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는요, 우리가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을 이렇게 가려내는 거는 1분 안에 얼마만큼의 언어를, 고급진 언어를 사용하느냐,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식인과 비지식인이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언어가 뭘지를, 그래서 자아 존중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사용하는 핵심 용어를 전문 용어로 변경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경솔한 대우이며 자신감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용하는 핵심 용어를 전문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해.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에게 자신감을 약화시키는 거죠. 아무 행동을 계속해서 상담자가 요구하니까 자신감이 더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개방형 질문은 뭐예요? 내담자의 인식 영역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내담자의 태도, 사고,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개방형 질문은 어디다? 인식 영역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다음 나의 태도나 사고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죠? 자유롭게. 그래서 개방이죠.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그죠?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이거는 지금 어때요? 지금 개방형이죠. 어떠세요? 하면은 좋다, 나쁘다, 오늘 뷰티풀하다, 뭐 쿨하다,
홀드하다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개발적으로는 그럼 회사적으로는 오늘 기분이 좋으신가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기분 좋나요? 아니면 나쁘냐? 딱 두 가지잖아요. 어떠세요는 포괄적이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협소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음, 쉽고 간략한 설명.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명확히 이해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상담자 용어나 내담자가 그러니까 너무나 전문적인 용어를 그죠?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은 사회복지사가 알아듣겠어? 아니 저기 그 내담자가 알아듣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는 전문적인 용어지만 이걸 풀어서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간략하고 쉽게 설명하라 이 말입니다. 침묵의 사용. 그들이 표현하는 침묵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치료자는 가족들의 침묵을 존중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가족의 침묵은 가족뿐만 아니라 치료자 모두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침묵하는 의미에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 아니면은 지금 이 이야기한 상태에서 혼란스러운 분노를 느끼는 경우,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침묵하고 있을 때는 머리가 복잡한 거야. 그죠? 그래서 머리 안에서 막 그냥 떼글떼글 뭔가가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침묵을 사용한다는 거. 그다음에 내담자의 여기서는 비언어적인 행동의 손과 발의 움직임, 말할 때 눈의 위치, 표정, 기분 등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치료자는 그의 행동이나 언어적 표현이나 비언어적 신호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언어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감지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 노출, 치료자의 자기 노출은 가족과의 상담 작용에서 치료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관찰, 경험, 생각 등을 언급하는 거죠. 그죠? 자기의 여태까지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관찰된 걸 갖다가 언급하는 데 가족 치료에서 치료자가 본인의 경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해결 중심적, 그죠? 접근에서 관점. 그러니까 가족 치료에서 어떻게 치료자가 본인의 경험에, 그러니까 상담사가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죠? 상담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그죠?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으로 그동안 쌓아온, 그죠? 이런 모든 부분을 총망라해서 하는 거지, 자기가 경험했던 부분을 부가시킴으로써 치료자를, 그 내담자를, 치료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해결의 가능성은 항상 가족 구성원들의, 준 것들과 과거 경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한번 자기는 좀. 맞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어떻게 경험하고 삶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진 명확히 이야기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저도 아이가 사춘기 때 진짜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담자에 대한 자기 확신은 내담자의 지각에 대한 표현은 개인적인 참조 체계, 경험과의 상호작용이 된다. 그래서 그분들은 해결하기 어떤 데로 가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 한 일 중에 가장 효과가 있었던 것들을 말해 주시겠어요? 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내담자가 초점을 둔, 여기서, 해결 중심적 대화를 통하여 내담자는 더 큰 희망을 가지게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성공적 질문 기법에는 상담 전 변화에 관한 질문, 상담 전의 변화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가지고 관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돼? 첫 상담 전에 내담자의 잠재 능력을 내야겠죠. 따라서 내담자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자, 면담 약속을 하고 오늘 5시까지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 변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달라질 원하십니까? 하고 이게 자꾸 질문을 함으로써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적 질문, 그 다음에 이제 척도 질문,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처 질문, 예외 질문. 기적 질문은 생활 과정에서 내담자가 희망을 잃고 생존하기 어려워하는 상태에서, 그죠? 기적이 일어난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제시해서 내담자니까 혹시라도 그죠? 지금 다 모든 걸 다 자포자기하고 죽기 이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는 거야. 기적이 일어난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여기에서 누가 1억이라는 돈이 든다면 떤 변화가 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하고 대단히 공감을 얻어내는 겁니다. 기적 질문. 그죠? 예외 질문. 예외 질문은 기적 질문, 예외 질문. 예외 질문 내담자 우연한 성공한 사례를 발견하고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인 상황을 찾아냄으로써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해서 자아 존중감을 강화하는 방법이 예외 질문입니다. 그죠? 우연하게 성공한 사례를 발견해서 의도적으로 시도해서 격려해주고 그래서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는 게 예외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질문은 뭐예요? 첫 번째 질문은 문제는 애매하고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을 때 더 명확하고 현실적인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상승하면서 경향이 있을 때 더 명확하고 현실적 설명. 그래서 문제가 가장 심각했을 때 0점 하고 문제가 완전 현실은 10점이라 돼. 1점에서 10점까지 그죠? 그래서 5점이냐, 6점이냐, 7점이냐 이렇게 해서 숫자로 나타내는 거. 몇 점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1점을 더 올리기 무엇을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런 또 질문, 그죠? 대처 질문은 뭐예요? 지금 대처 질문은 치료자가 대처 방안에 관한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신념책에 무력감에 도전하고 동시에 내담자에게 약간의 성공 경험을 느끼게 해주는 게 대처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대처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힘인가요? 어떻게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하고 대처 질문, 그죠? 성공 경험을 느끼게 해주는 거. 보람 질문, 칭찬 질문, 관계성 질문, 양몽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람 질문은 뭐야? 내담자가 상담을 통해서 어떠한 긍정적 변화를 하기를 원하는 질문. 칭찬 질문은 상담자의 말에 따르도록 하는데 유용한 거예요. 칭찬을 함으로써 자꾸 그 본인의 내담자의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잘 따라서 칭찬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관계성 질문은 가족 및 부부 간의 관계성에 관한 질문보다 효과적이고 인간적인 증진시켜준다. 관계, 그러니까 라포가 잘 될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악몽 질문은 뭐야? 내담자가 문제 해결에 의욕이 없을 때 하는 질문으로 내담자 본인에게 더욱 나쁜 일이 발생해야만 행동을 취하거나 그러니까 문제가 더 나빠질 때 행동을 취한다거나 문제가 보일 경우 치료의 판단에 사용한다. 메시지, 이제 주기 기법이 있습니다. 메시지 주기 기법은 면접 종료 시 피드백 메시지를 통하여 성공적 경험에 대한 확신을 받고 자신의 강점을 확인하고 이것을 상담 목표를 하는 데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메시지 기능, 교육적 기능, 정상화 기능, 새로운 의미 기능, 과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 기능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자신의 처지나 해결에 관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정상화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되겠어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편안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 새로운 의미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른 의미를 제공할 수 있고 과제는 수행이죠. 긍정적이고 목표를 달성해가는 방법. 실제 구조 이제 마지막에 칭찬, 과제, 그죠? 연결문, 가족의 강점 또는 잠재력 등을 강화시켜서 문제 해결을 촉진하고 연결문은 가족 구성원들의 원하는 목표나 예외 사례나 그죠? 예외 상황, 강점 또는 인식에서 발생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고 그들이 사용한 단어, 구조를 살피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연결문은 연결해서 과제는 최근 가족 구성원이 시도해 볼 만한 것을 제안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시도해 볼 만한 것을 제안하면서 어떤 과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직접 과제를 제안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해결 중심 단기 상담 모델의 기법은 일부에서 너무 단순하다. 5회기에서 10회기니까 너무 단순하다. 그래서 하지만 자신의 비관적 생각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 행동을 함으로써 생각을 좋아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비관적 생에서 강점과 자원을 끌어내서 이 내담자를 편안하게 단기간에 상담을 해주는 게 해결 중심적 가족 상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건강한 일주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